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양사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신데 사실 진단받으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증상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초기에 좀 관리를 하시고 싶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분이 왜 초기에 이렇게 병원 약에 대한 좀 거부감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냐면 비형 간염 보균자셨어요. 그리고 간 기능이 우선은 어느 정도 안 좋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약을 드시게 되면 간 수치가 올라가고 그래서 조금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도 그리 많이 드시지 않았어요. 이제 콕스비토라고 보통 소염 진통제인데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는 거고 항 류마티스 제제로 옥시크루라는 제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 제제.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드시는 MTX는 처방을 받진 않으셨어요. 진단 받고 얼마 안 돼서 한 달 반 정도 돼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위 내시경을 하셨는데 헬리코박터가 있어서 제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생제를 드시는 중에 갑자기 왼쪽 넷째 손가락 중간마디, 새끼손가락 중간마디가 밤에 잠에서 깨면 아프고 아침에 조금 강직이 있어서 주먹을 몇 번 쥐었다 풀렸다 이 반복을 해야 풀린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항생제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용이 끝나면 괜찮겠지 했으나 복용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아프고 밤에 손바닥까지 쿡쿡 쑤시면서 아파서 류마티스 내과에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항 류마티스 인자가 86이어서 1개월치 약을 지어서 현재 하루에 한 번씩 복용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소화가 안 되고 소화제를 달고 살았고 불면증이 심했고 저녁 시간이 일정하지 못해서 늦게 식사한 적이 많았습니다. 면도 좋아하고 짜장면이나 육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항상 설사를 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늘 머리가 아팠고요. 건강검진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서 약을 복용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고요. 그런데 약을 복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피검사 결과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위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이라서 영양소를 좀 처음에 고용량을 드시게 되면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잘 드시고 계셨고요. 드시고 한 달 정도 가까이 됐어요. 한 달 정도. 벌써 콕스비토라고 하는 소염 진통제를 뺐다고 하시더라고요. 뻣뻣함은 있으나 통증이 우선 한 달 사이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빼고 생활하고 계셨고 위가 안 좋으셔서 위장약을 꼭 드셨어야 되는데 사실 영양소 요법을 하다 보면 오메가3나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위장 기능이 굉장히 좀 또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장약도 빼고 옥시클로린 한 가지만 드시고 유지를 하고 계셨어요. 조조 강직은 남아있는데 통증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굉장히 성과가 좀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셨거든요. 네, 검사 결과가 우선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은 지금 병원 약도 옥시크루라는 항 류마티스 제제도 드시고 계시고 또 소염 진통제도 그 전에 드셨기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영양소를 많이 드시면서 간을 또 나쁘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제가 처음부터 사실은 영양소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갈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기 검사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우선 간 수치 먼저 궁금했거든요. 초기에 GOT가 42가 나왔는데 오히려 병원 약을 드시고 그리고 영양소도 드시고
하시면서 38로 떨어졌어요. 물론 다소의 하락폭이긴 합니다. GPT 같은 경우는 20이었는데 14로 완전히 안정적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더 이제 궁금한 건 사실은 류마티스 관련된 수치였거든요. 류마티스 인자가 86에서 54.9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라고 하는 4.9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진단이 되거든요. 보통은 한 1에서 2 정도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정상 범위가. 그런데 4.2가 훌쩍 넘어가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검사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는, 이분이 좀 특이한 건 뭐냐면은 염증 수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ESR이 초기에도 2였고요. 현재 2달 후에도 5로, 2나 사실 5나 다 정상 범위 구간이기 때문에 뭐 약간 3 정도 다소 올라간 폭은 있었으나 별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수치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CRP 같은 경우는 현저히 많이 떨어졌어요. 0.17에서 0.06, 소수점 2자리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염증도 많이 완화됐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몸의 대사 기능도 안 좋으셨고 해서 사실은 신장 기능에도 좀 관심이 있었는데, 신장 여과율이 있어요. 신여과율이라고 하는 게 GF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초기에 영양소 관리하기 전에 88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병원 약을, 또 류마티스 약을 드셨잖아요. 그래서 간 수치 못지않게 신장 기능에도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환자분이 걱정을 하셨지만, 검사 결과 88에서 99로 이 기능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되게 놀라시면서 이렇게 오히려 좋아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기능까지 같이 좋아져서 너무 서로 같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염증, 이분이 갱년기, 그러니까 폐경기 나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LDL 수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LDL이 166이었거든요. 보통 100에서 100 안팎으로 정도 가주면 정상 범위인데 100으로 훌쩍 넘어서 166까지 갔는데 LDL 수치가 69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LDL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콜레스테롤이니까 내가 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먹으면 LDL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먹는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몸에서 한 20% 정도밖에 작용을 안 한다고 해요. 80% 정도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왜 만들어지냐면요, 우리 몸에서 물론 콜레스테롤이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호르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혈관에 쌓이거나 과잉으로 만들어지는 이 콜레스테롤은 내 몸에 염증이 있었을 때, 염증을 수복하기 위해서, 염증을 치료해 주러 가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간에서 생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통증이 낮아지고 영양 관리를 충분하게 하셨고요. 오메가3도 굉장히 고용량으로 드셨거든요. LDL 수치가 아주 현저하게 6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이제 병원을 가신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 지금 옥시크로린하고 그 콕스피토라는 약을 다시 원래 처방이었는데 수치도 좋고, 그리고 환자분의 증상도 좋고, 그래서 두 약이 다 처방에서 빠지고, 레일라디에스라는 그 소염 진통제, 굉장히 그냥 류마티스에 쓰는 약이 아니라 일반 퇴행성 관절염에 쓰는 좀 순한 소염 진통제 있거든요. 약한 소염 진통제로 처방을 바꿔주시고 혈액순환제 2가지 정도를 같이 처방을 주셨더라고요. 사실 이 처방만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병원에서도 이게 류마티스, 잠깐 지나가는 류마티스였나?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의증 정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레일라디에스도 이분께서 좀 이 소염 진통제 드시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또 안 드셔도 될 것 같은 생각에 아예 약을 다 안 드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조금씩 통증이 올라와서 제가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통증이 일어난다는 건 염증이 일어나는 거고, 염증이 일어나면 조직이 손상이 되는 거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약을 물론 못 드시는, 약을 거부하는 이유가 다 있으세요. 몸에서 안 받고 부작용이 심해서 못 드시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약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안 드시면 내 조직이 손상된다는 거, 그 시간 동안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보셔서 무조건 약을 기피하거나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우선은 위가 너무 좋아지셨다. 제가 위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제제도 좀 같이 첨가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수면 상태가 좋아져서 우선 안 피곤해서 너무 좋다. 그리고 통증은 없는데 아직도 주무실 때 강직은 약간 뻣뻣한 정도는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드릴 거고, 지금 그 갑상선 검사가 안 돼 있어서 사실은 갑상선 수치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류마티스 관절염도 둘 다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인이 같기 때문에 한 가지 치료로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수치까지 기능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와서 검사 결과 나오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기에 바로 염증 관리 시작하시고 영양 관리 시작하셔서 이제는 진단하기 좀 어려운 상태의 수치를 가지고 있고 병원 약도 거의 다 끊으신 몇 개월 만이죠? 한 3개월 만에 지금 4개월 차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진단 받으시고 굉장히 암울해하시고 뭐 없던 병도 생길 것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몸에 면역 관리 필요한 것들, 영양 관리 충분히 잘 해주시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나은 상태로 가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